인시박스쿨 친구들 안녕. 나는 유나라고 해. 인시박스쿨은 총 3주 동안 진행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인천 시립박물관 전시실을 살펴볼 거야. 우리 친구들이 직접 와서 보면 좋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나, 유나가 대신 박물관을 찾아왔어. 나중에는 꼭 박물관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박물관으로 한번 가볼까?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유나야, 안녕. 나는 이 박물관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인시박 할아버지란다. 유나와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박물관을 소개시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안 그래도 혼자 어떻게 살펴볼지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걱정하지 말거라.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알려주도록 하마.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혹시 뮤나는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니? 그럼요. 옛날 물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 맞단다. 박물관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란다. 이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교육과 행사들도 하는 곳이란다. 와, 박물관 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네요. 그렇지? 지금 뮤나가 있는 곳은 인천 시립박물관이란다. 이곳은 특히 인천과 관련된 많은 유물들을 보여주는 곳이지.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세창량의 건물에서 처음 문을 연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란다. 역사가 꽤 오래되었지. 지금은 많은 전시실에서 인천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단다. 아쉽게도 오늘은 다 보지는 못하겠고 중요한 유물들만 소개하여 줄 테니 뮤나도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잘 보고 듣도록 하거라. 좋아요. 빨리 가요. 빨리. 아, 그리고 중간중간 퀴즈를 낼 터이니 뮤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서 설명을 잘 듣도록 하거라.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군요. 그럼 들어가 볼까? 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인천의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 1실이란다. 뮤나는 인천에서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니? 글쎄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그래. 인천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선사시대라고 들어봤니? 선사시대요? 선사시대란 글씨가 없던 시대를 말한단다. 그래서 남겨진 유물들로 그 시대를 살펴보아야 하지. 글씨가 없었다면 그림을 그렸겠네요. 그래, 뮤나가 말한 그림 외에도 토기, 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많단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전시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더 해볼까? 아이고, 좋습니다. 가시죠. 인천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단다. 인천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정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과 같은 것들이 오래전부터 인천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니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시대의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찾아볼까? 네네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지? 여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오, 잘 찾았구나. 이건 영종도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란다. 바닥은 둥글고 몸체에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지. 사람들은 이것을 바닷가에 꽂아놓고 쓰거나 걸어놓고 사용했단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다. 마음의 준비 됐어요, 할아버지. 빗살무늬 토기 옆에 신석기 시대 유물이 하나 더 있단다.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동그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알고 있어? 뭐? 너희도 모르겠다고? 이 도구는 바로 실을 만들 때 사용한 가락바퀴란다. 구멍 안에 막대기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가락바퀴를 돌려가면서 실을 만들어낸 거지. 와, 너무 신기해요. 옆으로 가면 재미있는 도구가 하나 더 있단다. 이건 반달처럼 생긴 돌이네요. 우리 뮤나가 벌써 이 유물의 이름을 말해버렸구나. 제가요? 그래, 이 유물은 방금 뮤나가 말한 것처럼 돌로 만든 반달처럼 생긴 칼이라고 해서 반달 돌칼이라고 한단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용한 도구이지. 이 도구로 곡식에 이삭을 따거나 벨 때 사용했단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한 곳에서 살지 않았나요? 그럼 농사를 짓기 전에는 열매를 따거나 사냥으로 먹을 것을 구했단다. 먹을 것들을 찾아 옮겨 다니며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았지. 계속 이사를 다녔겠네. 힘들었겠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가볼까? 지금 와 있는 곳은 인천의 삼국시대에 대해 보여주는 공간이란다. 이때에는 인천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지. 비류가 내려와서는 미추홀, 고구려에서는 매소홀, 신라에서는 소성현이라 부르기도 했단다. 미추홀, 매소홀, 소상현. 미추홀, 매소홀, 소상현, 미추홀, 매소홀, 소상현. 저 이제 다 알겠어요. 자, 그럼 옆으로 가볼까? 역사 일실의 마지막 고려시대를 살펴보자꾸나. 고려시대 인천은 문종부터 인종까지 7대 동안 왕의 어머니 혹은 부인이 인천의 인주 이씨 출신이었기 때문에 7대 어향이라고 부르게 되었단다. 그리고 고려가 몽고에 맞서 싸우면서 수도를 강화로 옮기게 되었지. 이렇게 강화로 들어온 고려는 금속 활자와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단다. 헐, 강화가 고려의 수도였다니. 그런데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뮤나 똑똑하구나. 맞아. 지금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원래 강화도에서 만들고 난 후 해인사로 옮겨진 것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또 퀴즈. 팔만대장경을 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를까요? 대장경이 8만 개 있어서? 허허, 맞단다. 팔만대장경의 원래 이름은 고려대장경인데 대장경이란 불교의 경전을 말하는 것이란다. 이 경전을 새긴 반의 수가 8만여 장에 이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 역시 난 똑똑해. 헤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전시실 역사 2실로 가볼까? 네. 잠깐. 내가 깜빡할 뻔했구나. 뮤나야, 여기 한번 볼래? 도자기네요? 그래, 고려시대의 청자란다. 청자요? 고려 청자는 원래 푸른색이잖아요. 그렇지. 뮤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청자와는 색이 좀 다를 거예요. 인천 경서동이라는 곳에서 여기 보이는 청자들을 찾았단다. 색이 녹갈색이거나 황갈색이라서 녹청자라고 이름이 붙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자에 비해 모양이나 흙의 상태가 좋지 못하긴 하지만 청자에 비해서는 많은 양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단다.
우리가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역사 이실로 올라가다 보면 녹청자를 만드는 과정도 나와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박물관에 왔을 때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구나. 그럼 역사 이실로 가볼까? 네, 고고, 고고! 여기는 역사 이실이란다. 인천의 조선시대부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지. 뮤나는 인천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했을 것 같니? 신라까지는 소성현이었으니까 신라 이후부터. 바로 조선시대란다. 조선시대 태종이 전국의 지명을 바꾸면서 인천도 지금의 인천으로 불리기 시작했지. 고려시대부터인 줄 알았는데 조선시대부터라니.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압. 인천의 조선시대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마. 먼저 이야기를 듣기 전에 미션이 한 가지 있단다. 내가 말하는 3가지 키워드만 듣고 전시실에서 유물을 찾아보는 건데 우리 뮤나 할 수 있겠니? 그럼요. 제가 또 역사 덕후 아니겠습니까? 도전! 그래. 열심히 해보거라. 자, 키워드는 첫 번째 무기,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조약이란다. 무기, 시험, 조약? 우리 친구들도 뮤나를 따라서 전시실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거라. 찾았다! 이거 맞죠, 할아버지? 그래. 잘 찾았구나. 이거는 조선시대 무기 중 하나인 불랑기라고 한단다. 불랑기? 그래. 유럽에서 중국을 통해 들어온 화포란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은 조선 숙종 때 강화도에 설치되어 사용된 또 어딨지? 어딨어? 이 녀석! 내 설명은 듣지 않고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렸구나. 할아버지! 또 찾았어요, 시험 합격증. 뛰지 좀 말거라. 할아버지 숨차구나. 전시실에서 뛰면 안 된다는 거 모르겠니?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풀이 죽으면 또 내가 미안해지잖니. 뭐야, 깜짝 놀라셨죠? 헤헤, 빨리 설명이나 해주세요. 요놈이 할아버지를 놀리다니.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보자꾸나. 뮤나가 잘 찾았구나. 이것은 조선시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는 백패라고 하는 합격증이란다. 조선시대에도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조선시대 학생들도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 서원은 지역에서도 이름난 학자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공부도 하던 곳이었단다. 이런 서원이 인천에도 있었는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학산서원. 옳지. 학산서원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왕에게 인정받은 서원이란다. 그렇구나. 할아버지, 나머지 한 개 못 찾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그러면 할아버지를 따라오거라. 자, 여길 한번 보겠니? 한자인데요? 옆에 설명이 적혀 있는 부분을 보거라. 강화도 조약문? 우리 뮤나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들어보았니? 아니요. 강화도와 관련이 있나요? 그럼
1875년 일본의 운요호라는 배가 우리나라 앞바다인 강화도 앞까지 오는 일이 있었단다. 아니, 우리나라 앞바다인데 왜 일본 배가 들어와요? 그렇지. 그래서 조선의 군사들은 일본의 배를 향해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단다. 하지만 떠나지를 않고 군함을 끌고 강화도로 왔지.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과 조약을 맺지 않으면 조선을 공격할 것이라 하였단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조선은 문제가 커져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본의 요구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란다. 그 내용은 일본인은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단다. 그래서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지. 할아버지, 말만 들어도 속상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약으로 부산, 원산, 그리고 인천 세 도시가 개항이 되었단다. 그래서 인천을 통해 외국의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었지. 인천이다, 인천. 인천도 항구의 문을 열었네요. 그렇지. 특히 우리 뮤나가 살고 있는 인천에는 외국의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생겼지. 이 항구를 통해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단다. 그때 인천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지 않니? 그럼 그 당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니? 인시박이란다. 따라오거라. 여기는 개항 이후의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란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하였단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도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지. 여기서 퀴즈! 그러면서 외국에 갔을 때 나의 신분증인 이것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에이, 너무 쉽다. 여권이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 당시 사용한 여권을 볼 수 있단다. 이 여권은 1901년 이치범이라는 사람에게 준 여권이란다. 인천항을 거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걸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자, 여기 보이는 물건들이 당시 조선으로 들어온 물건들이란다. 우와, 안경도 있고 시계도 있고. 저건 뭐예요? 저건 카메라란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이건 그럼 무엇일 것 같니? 전화기? 전화기라고 쓰여있네요. 맞아. 1910년대 사용한 전화기로 말하는 곳과 듣는 곳이 따로 있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의 새로운 물건들은 큰 충격이었어요. 이 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여러 무역회사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단다. 자, 여기서 또 한번 퀴즈! 뮤나가 아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당시 독일의 대표적인 무역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직원들이 살았던 집 건물에서 인천시립박물관이 처음 문을 열었어요. 자,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였더라? 처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세창양행. 딩동댕! 기억하고 있구나. 여기 보이는 것이 당시 세창양행의 상표와 팔던 물건이란다.
이게 뭘까요? 시바기 할아버지가 알려주겠지. 그래, 이거는 금계랍이라고 하는 약이란다. 약이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고 한단다. 이런 서양의 문물들을 사고 팔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을까? 당연히 돈이죠. 그래. 그래서 당시 인천에 돈을 만드는 곳도 생겼단다. 이 전시실 안에 그곳에서 사용한 기계와 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거라. 할아버지, 여기요. 찾았어요. 이거죠? 잘 찾았구나. 전환국이라고 돈을 만들었던 곳이란다. 여기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물건들을 사고 팔았던 것이지.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 나쁜 점도 있었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서양에 발달된 물건,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좋았지만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탐을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은 더 조선을 자신들이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였지. 조선은 일본의 이러한 욕심을 알아채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단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결국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는데 이 전쟁을 러일 전쟁이라고 한단다. 이 전쟁과 관련된 물건을 이 할아버지가 보여줄 테니 따라오거라. 와, 엄청 커요.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은 인천 앞바다에서 전쟁을 했단다. 이 깃발은 당시 침몰한 러시아 군함의 깃발이지. 이 외에도 인천의 근대와 관련된 유물들이 인천 시립박물관 전시실에 많이 전시되어져 있단다.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오늘은 그만하고 가서 쉬어야겠어요. 벌써요? 벌써 가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역사 1실, 2실 말고도 기증실, 서화실, 공예실, 특별전시실 등의 많은 인천 관련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거라.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할아버지 찾고. 재밌었는데 아쉬워요. 어쨌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하하하. 여러분, 나중에 박물관에서 우리 꼭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친구들, 오늘 하루 어땠어? 짧은 시간에 전시실을 봐야 돼서 인천 시립박물관의 절반의 절반도 못 보여준 거 있지? 아쉬운 친구들은 박물관에 직접 와서 천천히 두 눈 크게 뜨고 유물을 살펴보도록 해. 그럼 나도 이만 사이다 마시러 가야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